네, 효율적인 은퇴 설계 전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은퇴 크레바스에 대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녀에게 저당 잡힌 노후에 대한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신 그림이에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수입 곡선, 지출 곡선, 경제적 정년,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자금들을 앞에 잉여 자금을 가지고 목적 자금별로 준비하고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요즘에 백지 LC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고객들과 상담하시면서 활용하시는 그런 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은퇴 설계인데 라이프 사이클 이제 왜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 오류를 제가 오늘 같이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각 연령대별로 목적 자금들을 쭉 나열하셨어요. 이 목적 자금들을 이대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적 자금별로 준비를 차근차근 할 수 있다면 재무적인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그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60대예요. 60대. 우리가 앞에 할 수 있는 거 한 개, 두 개 준비하고 사시다가 인생 그래도 어쨌든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사시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의 60대, 60에서 70 사이 10년 동안에 인생의 최악의 위기를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적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제 60대에 집중되는 목적 자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좀 살펴볼까요? 자, 제가 강의하면서 항상 여쭤보는 게 뭐냐면 아이가 없다고 치고요. 시집장가 다 가고요. 이제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60대 부부 두 분이서 생활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치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그냥 근근히 생활하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면 좋을까요? 한 달 생활비가 얼마쯤 들까요? 라고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200만 원을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반문을 드려요. 지금 제가 200만 원씩 나눠드리면 현재 생활 수준 유지가 되나요? 또 다 안 된다고 하세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은퇴 설계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노인 생활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200만 원으로 한 달 생활할 수 없지만 60대 노인이 되고 아이가 없으면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건히 믿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아이가 없는,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시골에서 전원 생활하시면서 야채 다 나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도시 생활하신다 그러면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200만 원 드리면 저는 여행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생활비 정도 충당하는 것이지 여유로운 생활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 200만 원만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대로 하면 가장이 은퇴를 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살아갈 거냐를 계산했을 때 20년보다는 훨씬 길 거예요. 저희가 그냥 20년만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 살기 위해서는 2,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년을 살기 위해서는 2억 4천. 20년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4억 8천. 무슨 의미냐면 남편이 60까지 벌고요. 한 20년 동안 한 80 정도까지를 여행도 못 가고 근근히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20년 사시는 비용, 이게 5억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빼줘야죠. 내가 낸 국민연금에서 얼마 나오지? 빼주고요. 내가 낸 개인연금에서 얼마 나오지? 빼주고요. 집 줄이면 얼마 막을 수 있지? 빼주고요. 이거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은퇴 준비하시는 선배님들 중에서 이런 은퇴 생활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산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게 지금 저희 첫 번째 문제예요. 저희는 남편의 60대, 남편의 60에서 70 사이에 제일 먼저 필요한 비용이 5억에 가까운 본인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릴 때 전제 조건이 틀렸어요. 제가 애가 없다고 쳤잖아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남편 60에 애가 없을까요? 결혼을 빨리 하셨으면 큰애가 30대 초반이고요. 결혼 늦게 하셨으면 큰애 20대 후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남편 60에서 70 사이 10년 동안에 첫 번째 아이 결혼을 시켜야 되죠. 첫 번째 아이가 만약에 딸이다. 그러면 혼수 몇 천만 원에서 보내면 되겠지만 첫 번째가 아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은 고사하고 방은 한 칸 얻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서 신혼방 하나 얻어주려면 얼마쯤 들어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제가 수도권에 가서 신혼방 하나 얻어주려면 얼마쯤 들어요? 라고 했는데 누가 천 단위로 얘기하는 거죠. 억이 안 넘어가는 천 단위로 얘기하면 방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죠. 땅 밑으로. 이게 저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수도권에서 아무리 작은 빌라라도 우리가 지상으로 얻기 위해서는 억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남편 60대에 첫 번째 자녀의 결혼 자금이 작게는 천 단위에서 많게는 억이 넘어가는 자금이 들어가고요. 재무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들 공부하셨겠지만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애가 벌어서 장가 갈 거예요 소리 하기는 어렵지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벌어서 장가가는 시대는 이미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결혼 자금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완벽하게 자유롭기는 힘든 그런 구조라는 걸 염두에 두면 첫 번째 자녀의 결혼 자금이 작게는 1000단위에서 많게는 억이 넘어가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녀는 남편 60대에 몇 살인지를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학자금 대출이에요. 예, 학자금 대출 없는 그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학자금 대출 그나마 어떤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반 금융기관이라든지 심지어 뭐 사금융을 사용해서 뭐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이런 뉴스들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남편 60에서 70 사이에 목적 자금이 집중된다는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본인의 노후생활 자금, 두 번째 첫째 자녀의 결혼 자금, 그 다음에 둘째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그리고 둘째 자녀의 결혼 자금이 남편 60에서 70 사이 10년 동안에 집중돼 있어요.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용어가 하나 생겼죠. 그 전문 용어가 바로 은퇴 크레바스라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레바스는 빙하에 갈라진 틈을 의미합니다. 빙하는 여러분이 보시는 게 요만큼이면 수십 배가 바다 밑에 잠겨 있죠. 그러니까 빙하가 만약에 갈라졌다. 그러면 그 끝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죠. 탐험가들 사이에서 나 크레바스에 빠졌어. 그러면 최악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셔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와서 제가 제 힘으로 우리 아이들 다 가르쳤어요. 제가 은퇴할 때 모아놓은 재산은 없지만 남한테 빚도 없고요. 대신에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연금 딱 준비해놓고 은퇴했어요. 성공한 건가요? 대단히 성공한 거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삶을 많이 이제 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요. 이제 연금만 나오면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 그 가운데 그 시기에 아이가 대학 가는 거죠. 그 시기에 아이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예요. 저희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빚을 내서 아이 가리키고 아이 시집 장가 보내면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될 연금을 일시납으로 깨셔서 그걸로 아이 가리키고 아이 시집 장가 보내고 계신 거죠. 그걸 저희가 은퇴 크레바스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30대, 40대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직 도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하시면 잘 넘어가실 수가 있죠. 지금 60대이신 분들 괜찮으세요. 왜 그래요? 지금 40대, 50대가 허리가 휘어지고 있죠. 이분들 넘겨드리느라고. 이분들 다 넘어가셨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5세가 되셔서 소득이 없으시면 20만 원씩 기초노령연금 드리고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지하철 무료시기 때문에 춘천도 공짜로 가실 수 있고요. 온양 온천도 공짜로 가실 수가 있어요. 2,000원만 들고 나서시면요. 저 시골에도 구마다 동마다 복지회관에 문화회관에 문화센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밌는 거 다 배우시고 2,000원으로 점심 식사도 하고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지금 누가 다 내고 있는 거예요? 40대, 50대가 부담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가장 안타까운 세대가 누구냐면 준비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크레바스 직전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50대, 심지어 크레바스에 지금 빠져 계신 50대, 이 50대가 앞으로 굉장히 은퇴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룹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룹들을 저희가 베이비 부모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희가 이게 얼마나 이 크레바스를 잘 넘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대비가 매우 필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은퇴 크레바스를 준비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요. 연금을 많이 가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연금을 일시납으로 깨지 않고 실질적인 연금의 형태로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크레바스를 넘어가지 못하고 빠지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이때 가장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리스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녀 리스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금은 은퇴 시작이 연금이 아니라 은퇴 시작이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 대한 대비, 예를 들면 자녀의 결혼 자금이라든지 자녀의 어떤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 이것이 결국 은퇴 크레바스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크레바스 하면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이 개시되기 전까지 이 사이 구간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이 구간에 단순하게
소득이 중단된 거를 어떻게 메꿀 거냐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그럴 때 이 크레바스에 빠지는 가장 큰 위험이 자녀 리스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은퇴 크레바스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효율적인 은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